안녕하세요. 지혜살롱입니다. 오늘은 조금 조심스럽고 한편으로는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65세 이후 친구와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친구만큼 소중한 존재도 드물죠. 청춘을 함께하고 인생의 굴곡을 곁에서 지켜봐 준 존재. 그런 친구와 함께 떠나는 여행, 상상만 해도 참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기다릴 수도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왜 같이 간 거지? 그 여행 이후로 연락을 끊었어요. 평생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립니다. 기대했던 여행이 오히려 우정을 시험에 들게 하고 때론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상처를 남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 여행을 가는 일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지혜살롱에서는 65세 이후 친구와 여행 가면 안 되는 이유 5가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인간관계의 지혜를 차분히 그러나 깊이 있게 나눠보려 합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을 알고 지낸 절친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평소에는 늘 서로를 아끼고 매주 통화하며 살아온 친구였어요. 같이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도 다들 부러워했죠. 진짜 보기 좋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그런 말들이 오갈 정도로 오랜 우정의 상징 같은 두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끝나고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냅니다. 그 여행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여행 가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렇게 다를 줄은. 내가 기대했던 여행이 아니었고 내가 알던 친구도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유해질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익숙한 사람에게 더 많은 걸 기대하게 되고 더 많이 서운해하게 되며 그러면서도 더 자주 참게 됩니다. 하지만 여행에서는 그 모든 참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여행이, 그 우정이, 그 추억이 왜 그렇게 끝나버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지혜의 실마리를 함께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체력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친구와 하루 종일 걷고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고 즉흥적으로 이곳저곳을 누비던 여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65세를 지나고 나니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걷고 싶은데 친구는 아침에는 몸이 안 풀려서 쉬고 싶어 해요. 하루에 한 군데만 가고 싶은 나와 계획표대로 다 돌고 싶어 하는 친구. 그 차이로 하루 종일 서로에게 짜증만 났어요. 한 분은 활기차게 계획을 세우고 또 한 분은 잠깐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옵니다. 문제는 서로 말을 꺼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기대했을 텐데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는 불편함이 결국 감정을 상하게 만듭니다. 체력은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은 함께하는 즐거움에서 시작되지만 서로 다른 리듬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그 즐거움은 불편함으로 바뀌고 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행 후에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전 같을 수는 없다는 걸.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의 여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행은 체력의 시험이자 두 번째 이유는 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을 쓰는 감각의 차이입니다. 65세 이후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은퇴 후의 생활비, 자녀 지원, 혹은 노후 준비 속에서 지출 하나하나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떠난 친구가 너무 쉽게 말합니다. 이왕 온 거 좋은 데서 먹자. 이 호텔은 평생에 한 번쯤 가봐야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 사정이 허락하지 않을 때 그 말은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은 곧 서운함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한 분은 절약을 원합니다. 간단한 백반이면 돼. 이 정도면 잠만 자기에 충분하지. 하지만 다른 친구는 그걸 짠돌이 같다며 농담처럼 툭 내뱉습니다. 그 농담 하나가 속에 있던 감정을 툭 건드립니다. 돈을 많이 쓰자는 사람도 절약하자는 사람도 잘못은 없습니다. 문제는 기준이 다르다는 걸 서로 미리 말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친구니까 맞춰줄 거라는 기대입니다. 우정은 오래될수록 조심스러워집니다. 오히려 낯선 사람보다 더 꺼내기 어려운 주제가 바로 돈입니다. 하지만 여행은 그 민감한 주제를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식사, 숙소, 교통, 관광지 입장료, 커피 한 잔까지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내가 너무 아끼는 건 아닐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막 쓰지? 서로의 머릿속엔 말 못할 생각들이 쌓입니다. 어느 분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 여행에서 느꼈습니다. 우린 서로 너무 달라졌다는 걸. 같은 걸 먹고 같은 곳에 있어도 느끼는 무게가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어요. 여행은 기쁨의 순간이지만 돈 앞에서 친구의 다른 얼굴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날 이후 연락은 멀어지고 맙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성격의 차이와 고집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너그러워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쌓아온 습관과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좋아. 나는 좀 느긋하게 쉬는 여행을 원해.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로 자기 방식을 고집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누구는 꼼꼼히 시간표를 짜야 마음이 놓이고, 누구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누구는 유명한 맛집을 다 가야 하고, 누구는 굳이 기다려가며 먹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말이 줄어듭니다. 처음엔 양보하려 했지만 속으론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 알아서 해. 이 말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정이 서서히 무너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내가 편한 방식을 포기하기 힘듭니다. 그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지키려는 방식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그만의 리듬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이라는 낯선 상황 속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와 평생을 알고 지냈지만 여행을 하며 처음 보는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놀랐죠. 이렇게 속 좁았나 싶었어요. 그 말에 깊이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여행은 우리 안의 작은 고집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우정을 지키고 싶다면 그 거울 앞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상대의 고집을 탓하기 전에 내 안의 고집을 먼저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생활 패턴의 차이입니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친구라도 막상 여행을 함께 하게 되면 서로의 생활 습관이 얼마나 다른지 놀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치는데 친구는 아침잠이 많아서 늘 늦게 일어나요. 나는 밤엔 일찍 자는 편인데 친구는 자정 너머까지 TV를 틀어놓고 있어요. 한 집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움직여야 하는 여행에서는 이런 작은 차이들이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심지어 양치하는 순서, 수건을 두는 위치, 식사 시간이나 간식 습관까지 다른 점은 계속해서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걸 참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왜 나만 맞춰야 하지? 라는 작은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잠들기 전 꼭 라디오를 듣는데 나는 소리에 예민해서 도저히 잠을 못 잤어요. 근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말하면 서운할까봐. 이처럼 친해서 말 못하는 상황이 더 큰 갈등을 만듭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다르니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친구는 같이 늙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실망스럽고 더 섭섭합니다. 생활 패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 리듬,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담긴 것입니다. 그걸 바꾸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는 것은 우정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 여행 이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불편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나도 많이 배웠어요. 내가 너무 내 방식에만 익숙했던 거죠. 나와 다른 리듬으로 살아온 친구. 그 차이를 이해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성숙한 우정 아닐까요? 5번째 이유는 바로 친구니까 괜찮겠지 하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오랜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날 때 마음속에 이런 기대를 품습니다. 이 사람은 날 잘 알잖아. 우린 오래된 사이니까 말 안 해도 이해하겠지. 설마 그 정도로 서운해할까? 하지만 그 기대는 여행이라는 낯선 환경 앞에서 위험한 착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친구는 나를 잘 알지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까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피곤한지, 기분이 다운됐는지, 혹은 말은 안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지, 그걸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또 친구이기 때문에 말을 더 쉽게 하기도 합니다. 야, 그건 좀 그렇지 않냐? 너 또 그 습관 안 고쳤네. 장난처럼 던진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깊은 금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여행이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아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니까 더 조심해야 했는데 나는 그게 편한 거라고 착각했나 봐요. 그 사람 마음은 내가 몰랐더라고요. 우정은 익숙함 속에서 무뎌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정은 익숙함 속에서도 배려를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친하니까 괜찮겠지. 오래된 사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지. 이런 생각은 우정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우정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잘 안다고 믿지만 사실 지금의 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는 함께 여행을 해보면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깨달음이 너무 늦게 찾아오기도 하죠.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이유,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체력 차이로 인한 갈등, 금전 감각의 차이, 성격과 고집, 생활 패턴의 충돌,
친구라는 이름 아래의 착각. 이 모든 갈등의 바탕에는 사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익숙함 속에서 사라져버린 배려입니다. 우리는 친구와의 오랜 세월을 믿고 그 시간 안에 모든 이해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은 우리 모두를 바꿉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삶의 방식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친구와의 여행은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드러내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 말은 결국 상대에 대한 실망보다 우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말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 친구는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달라진 건 내 기대일 수 있고 내 눈높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친구라는 이름 아래 내가 쌓아온 기대와 믿음, 그리고 숨겨져 있던 실망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행이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내 친구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같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65세 이후에도 친구와 여행을 즐겁게 다녀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정은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하지만 동시에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여행 전 서로의 기대치를 솔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어떤 걸 기대하고 있어? 너는 느긋하게 쉬고 싶은 거야? 아니면 많이 돌아보고 싶은 거야? 이 질문 하나로 서로 다른 기대를 미리 조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휴양을 원하고 어떤 친구는 관광을 원합니다. 그 차이를 말하지 않으면 서로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은 감정의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행을 가기 전 서로 원하는 걸 미리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 모든 걸 양보하지 않도록 서로의 마음을 맞추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각자의 시간을 마련해 주는 여행 일정을 추천합니다. 이 시간엔 각자 하고 싶은 걸 해요. 오전은 함께, 오후는 자유시간. 이런 식의 일정은 서로에게 여유를 주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줍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그 함께의 소중함도 다시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감정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럴수록 거리 두기가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친구랑 붙어 다니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각자 시간을 갖고 다시 만나면 대화도 더 따뜻해지더라고요. 우정은 함께 있는 시간보다 떨어져 있을 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깊게 남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여행 중 감정을 조율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기 전 잠깐이라도 이런 대화를 나눠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혹시 불편했던 건 없었어? 내가 놓친 게 있다면 말해줘.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쌓일 수 있는 오해와 감정을 초기에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갈등은 말을 안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놓쳐서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 중에는 말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이제 와서 뭐하러 말하나 싶어 넘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 그 한마디를 나눴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랑 밤마다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아마 중간에 싸웠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 시간이 여행의 하이라이트였어요. 우정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지출, 식사, 숙소를 여행 전에 반드시 조율하는 것입니다. 식사는 어느 정도 예산으로 할까? 숙소는 1인실이 나을까? 같은 방이 괜찮을까? 커피 한 잔, 교통비 같은 건 어떻게 나누자? 이야기하기 민감할 수 있지만 미리 정해두면 오히려 서로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금전과 일상 문제는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기에 미리 규칙을 정해두는 건 신뢰의 표시이자 존중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경비는 정해두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하자. 식사는 하루 한 끼만 외식, 나머지는 간단히. 이런 식으로 이야기만 나눠도 여행의 분위기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친구와의 여행이란 단순히 좋은 곳을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순간도 함께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정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친구랑 여행 못 가겠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여행 덕분에 친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40년 지기 친구와 함께 경주로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두 분 다 70대 중반이셨고 체력도 식습관도 성격도 많이 달랐습니다. 한 분은 걷는 걸 좋아하고 한 분은 오래 걷는 걸 힘들어 하셨죠. 그래서 아예 일정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오전에는 각자 원하는 활동, 오후에는 함께하는 시간. 이 단순한 배려가 서로에게 큰 여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식사도 숙소도 커피 한 잔도 매번 이야기하고 정하셨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혹시 오늘은 간단히 먹을까? 이 작은 물음들이 여행을 편안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친구에 대한 감사함이 더 커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린 친구라고 해서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교만이었죠. 여행하면서 서로 노력하고 말하고 들어주고 나니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깊이 느꼈습니다. 우정은 시간으로만 쌓이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라는 거요. 친구와 함께 떠나는 여행은 서로의 민낯을 보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민낯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면 그 우정은 더 이상 옛 친구가 아닌 앞으로도 함께할 사람이 됩니다. 우정은 어쩌면 오랜 시간만으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자주 말하고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만 그 우정은 여전히 지금의 것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 친구는 날 너무 잘 알아서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하지만 그건 어쩌면 말을 생략한 채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함께 있으면 함께 있음이 불편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여행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와 함께 걷는 길,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를 듣고 걸음 속도를 맞춰주고 가끔은 멈춰서 손을 내밀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엔 친구니까
당연히 함께 가는 거지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함께 가기 위해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 사이임을 깨닫는 것이 진짜 우정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친구와의 여행이 쉽지는 않았지만 돌아와 보니 그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예전 친구로 남았을 거예요. 지금은 다시 서로를 알아가고 있어요. 이처럼 여행은 함께한 시간보다 그 안에서 나눈 이해와 존중의 무게가 우정을 진짜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지금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우리 삶을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65세 이후 친구와 여행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 친구는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의 사람이란 것을 잊지 말자. 우리는 친구를 추억 속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20대의 열정, 30대의 고민, 40대의 웃음. 그 시절 함께 울고 웃은 기억이 지금의 친구를 감싸고 있지요. 하지만 그 친구도 나처럼 나이 들고 몸이 변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지금의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예전의 친구와 지금의 친구 사이에서 서운함 대신 존중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다름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친구다. 체력, 취향, 소비 습관, 말투, 시간 감각. 친구와 나의 다름은 끝이 없습니다. 젊었을 땐 비슷했던 것들이 이제는 제각기 달라졌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우정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행은 그 다름을 드러내는 시험대지만 그 다름을 포용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같이 있음에도 서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이.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우정 아닐까요? 세 번째 지혜. 함께 할수록 예의를 잊지 말자. 친구니까 무례해도 된다는 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오래된 사이일수록 작은 말투 하나, 눈빛 하나에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의 우정에는 예의 있는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배려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까운 친구에게도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배려입니다. 이 3가지 지혜를 가슴에 새긴다면 65세 이후의 여행은 갈등의 시간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3가지 지혜는 단지 여행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좁아지고 그 안에서 오히려 상처를 더 자주 받게 됩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는 가족,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 가끔 연락 오는 지인들, 그들과의 만남은 점점 사람이 아니라 기억에 기대어 유지됩니다. 하지만 기억만으로 관계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이해와 존중, 그리고 배려가 없다면 아무리 오래된 인연도 조용히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와의 여행은 그 단절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단절을 막아주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떤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하고 어떤 시선으로 친구를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행 가서 다투고 돌아왔지만 오히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서로를 다시 알아갔어요. 그 전까지는 어릴 때 친구였지만 이젠 노년의 친구가 됐죠. 그 말처럼 우리가 친구와의 갈등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품고 이겨내고 다시 손 내미는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성숙한 우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65세 이후 우리가 지켜야 할 관계의 품격이 아닐까요? 친구란 어떤 존재일까요?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오랜 세월을 곁에서 함께 해준 사람,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기억을 만들어준 사람, 그리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사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소중한 친구와 멀어지는 일도 생깁니다. 오랜 시간의 거리, 조금씩 달라진 생각과 삶의 속도, 그리고 작은 갈등 하나에 한순간의 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땐 왜 그렇게 예민했을까? 그 말 한마디를 왜 하지 못했을까? 우정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말을 할까? 참을까? 조금 양보할까? 그냥 지나칠까?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정을 더 깊게 만들 수도, 조용히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혜란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에서 비롯됩니다. 상대의 단점보다 함께 했던 시간을 먼저 떠올리고 내 감정보다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여행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잠시 불편할 수는 있어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남게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요즘은 뜸해진 사이. 여행 한번 가자고 말은 꺼냈지만 서로 타이밍을 놓치고 마는 그런 사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그건 아마도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아직 그 사람을 향한 따뜻함이 남아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용히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잘 지내지? 우리 예전에 여행 이야기 했었지. 나 너랑 다시 얘기하고 싶었어. 그 한마디가 멀어진 거리를 다시 이어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자주 연락했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사람만큼 소중한 자산은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곁에 남아있는 사람의 무게는 더 귀하고 더 값지게 느껴지지요. 여행은 그 사람과의 시간을 확인하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혜의 살롱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고 더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정이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되고 갈등이 이별이 아닌 성장이 되도록 우리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조심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잊고 있던 사람을 떠올리게 했다면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따뜻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혜의 살롱은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고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지혜 살롱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더 좋은 이야기, 더 깊은 지혜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여정에 지금도 함께 걷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아주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 사람과 더 잘 지내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것이 이미 좋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지혜가 있는 하루, 지혜 살롱과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 65세 이후 친구와 여행 가면 안 되는 이유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제는 여행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그리고 우정을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깊어지기보다 더 조심스러워지고 때론 쉽게 멀어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지금 내 곁의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혹시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배려를 잊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속으로 판단하고 있진 않을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조용히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행보다 먼저 마음을 함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몸이 함께 움직이는 여행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행 말입니다. 그 여행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잠시 멈추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화를 나누며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해 보세요. 우정이란 같은 길을 똑같이 걷는 게 아니라 속도가 다를 때 서로를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하나로 우리의 관계는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 사람이 힘들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가까웠던 친구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금세 멀어지는 게 사람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과 웃고 사람에게 위로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여행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과 오래 잘 지내기 위한 마음의 언어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함께 웃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한 번쯤 여행을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곁에 있다면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지키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들어주고 조금 더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더 따뜻한 길 위에서 함께 걷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 여행, 그것은 시간을 걷는 일이자 관계를 다시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가깝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멀었음을 알게 되기도 하고, 멀다고 느꼈던 그 사람이 생각보다 나와 닮아 있음을 발견하기도 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길을 함께 걷고자 마음을 내어준 당신의 용기입니다. 오래된 친구도 가까운 사람도 그 마음 하나로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다시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혜살롱은 언제나 당신의 인생 여정을 따뜻하게 응원합니다. 오늘도 지혜가 머무는 하루, 지혜살롱과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